안녕하세요. 2020 자유학년 주제선택 수업 내 혈액형의 정체를 밝혀라. 세 번째 시간 심장, 너 힘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을 통하여 심장에 대한 모든 것을 즐겁게, 신나게, 재미나게 공부해 볼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혈관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혈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심장을 기준으로 하여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하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하고요. 우리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가느다란 혈관은 모세혈관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이 혈관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혈관벽이 두꺼우며 탄력이 큰 혈관은 동맥이었고요. 혈압이 너무너무 낮아서 거꾸로 역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막을 갖고 있던 혈관은 정맥이었고요. 한 층의 얇은 세포로 되어 있으며 혈류 속도가 매우 느렸던 혈관은 그렇죠? 모세혈관이었죠. 이 모세혈관이 혈관벽도 매우 얇고 혈류 속도도 매우 느려서 좋았던 점은, 유리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조직세포와의 물질 교환하기에 굉장히 유리했죠. 조직세포에게 영양소, 좋은 영양물질과 산소를 전달해주고 조직세포가 쓰고 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에 최적화된 조건이었죠. 기억나시죠? 해서 이 세 혈관의 특징과 그 다음에 우리 비교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세 혈관의 특징과 각각의 해당되는 혈관의 특징들을 꼭 알아두세요. 해서 만약에 지금 대답을 머뭇머뭇거렸다면 지난 시간 영상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꼭 복습해 보세요. 네, 오늘 시간은요, 심장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일단 심장들이 잘 뛰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가슴에 살짝 손을 얹었을 때 느껴지나요? 쿵쿵쿵 뛰는 게. 아니면 귀 기울여 보면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우리 심장은요, 열심히 뛰고 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을까요? 그렇죠? 나의 원활한 활동들을 위해서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 심장은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심장의 근육과 심장박동의 원리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장을 기준으로 하여 일어나는 혈액순환에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오늘 배우게 될 이 심장은요, 혈액이 흐르는 혈관과 온몸을 순환하는 액체로서 조직세포에게 물질을 수송해주는 혈액과 함께 심장혈관계를 구성하고요. 그 크기는 주먹만 하고요. 무게는 대략 남자의 경우는 300에서 350g 정도, 여자의 경우는 250에서 300g 정도.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해서 심장은 혈액을 혈관으로 내보내고 혈관계를 통해서 혈류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키는 근육성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은요, 우리 배 부분을 봐주시면은요, 아래 배 부분 복강과 가슴 부분 흉곽을 나눠주는 가로의 횡격막에서 위쪽 폐 사이에 있고요.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곳에 주먹만한 사이즈, 주먹만한 크기로 존재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해서 사람의 심장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사람의 심장은요, 방이 4개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2층 집이 2채가 붙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해서 그 사람의 심장 안에 있는 구조를 봐주시면은요,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심장 안에는요, 심방이 존재하고요, 심실이 존재하고요,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각각의 심방, 심실, 판막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사람의 심장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트로 많이 그려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하트로 그려봤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요, 사람의 심장은요, 윗부분에는요, 심방
심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아랫부분에는요, 심실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말했을 때 사람의 심장 안에는 방이 4개 있어요. 심방, 심방, 심실, 심실. 하나, 둘, 셋, 4개. 맞죠? 아니면 선생님이 두 번째 어떤 표현했나요? 사람의 심장은요, 2층 집 2채가 붙어 있습니다. 1층, 2층. 한 채와의 집과 1층, 2층. 또 다른 한 채. 해서요, 2층 집이 2채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심장. 맞나요? 이런 가운데 사람의 심장은요, 그 2층 집 2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벽이 있어야 되겠죠. 2채 사이에 벽이 있어야 되겠죠. 네, 대략적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난 가운데 우리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심방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심장 안에 위쪽에 존재하는 것을 심방이라고 하고요. 심방은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곳, 심장이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곳을 심방이라고 하고요. 주로 심실은요, 아래에 위치하고요. 혈액이 심장에서 나가는 곳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방 위에 2개, 심방 2개 있고요. 심실 2개 있고요. 사람의 심장은요, 그 구조를 봤을 때 이심방, 이심실로 존재합니다. 심방도 2개예요. 심실도 2개예요. 이심방, 이심실. 선생님 심장을 살짝 꺼내볼게요. 꺼내놨을 때 선생님 지금 판서하는 손이 오른손이죠. 그럼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보고 이쪽을 왼쪽이라고 본다면 윗부분에 있는 건 오른쪽입니다. 위에 있는 건 심방입니다. 우심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심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우심실이라고 해요.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위에 있으니까 심방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의 반대편 좌심방이라고 불러요. 아래에 있는 건 심실입니다. 그런데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좌심실이라고 불러요. 해서 우심방과 우심실을 갈라줘요. 이것을 우리는 격벽이라고 불러요. 2집 사이에 담이 있어서 2집을 나눠주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심장, 우심방, 우심실과 왼쪽에 있는 심장, 좌심방과 좌심실을 나눠주는 벽이 있어요. 격벽이라고 불러서 좌심방과 우심방을 나눠주는 심방간 격벽, 좌심실과 우심실을 나눠주는 심실간 격벽. 그래서 이 격벽이 피가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못 흐르게 막아줍니다. 좌심실과 우심실에 있는 피가 섞이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격벽이요. 그래서 피는요, 항상 좌심방에 있던 피가 어디로 내려올까요? 격벽. 좌심방에 있는 피는 좌심실로 내려오고요. 그러면 좌심실에서는 혈액이 나간다 그랬죠. 혈액이 심장에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좌심실에서 연결되는 혈관과 함께 혈관을 통하여 나가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오른쪽도 똑같아요. 우심방에 있는 피가 우심실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을 통해서 피는 나가겠죠. 그래서요, 심장 내에서 혈액은요, 쌍방통행이 아니고요, 일방통행이에요. 반드시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뭐라고 공부했죠? 동맥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가는 동맥으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관 동맥으로. 그런데 만약에 좌심실로 내려가던 피가 나 내려가기 싫어요 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좌심방에서 다시 피가 내려와요.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아프겠죠. 그래서요, 네,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요, 우리 거꾸로 오르는 거 방지하는 거 우리 정맥할 때 배웠는데 어떤 구조 있었죠? 그렇죠, 판막 있었죠. 그래서 요 사이에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판막이 존재해서 물이 거꾸로 오르려, 혈액이 거꾸로 오르려 그러면 네, 판막이 닫혀요. 그래서 거꾸로 못 흘러요.
심실에서 나가는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할 거고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할 거고요. 우심실에서 나가는 동맥 요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할 거고요. 해서 심장 안에 있는 이 판막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뭘 막아줄까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거,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줍니다. 여기서 역류라는 건 뭐였죠? 그렇죠, 거꾸로 흐르는 거. 근데 거꾸로 흘러요, 못 흘러요? 거꾸로 못 흐르게 막아주는 걸 판막이 합니다. 그러면 심장 안에는 판막이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판막 하나, 좌심실에서 나가는 동맥 사이에 판막 둘,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판막 셋, 우심실에서 나가는 동맥 사이에 판막 넷. 심장 안에는요, 판막을 4개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짠!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보너스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판막이 존재하는 곳이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그 다음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혈액이 나가야 되겠죠. 좌심실과 나가는 혈관, 동맥 사이에, 우심실과 나가는 혈관, 동맥 사이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혈관의 종류 가운데 판막이 있었던 것, 혈압이 느려서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맥 안에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피는요, 좌심방에서 실로만, 우심방에서 우심실로만, 좌심실에서 동맥으로, 우심실에서 동맥으로, 그 다음에 정맥만 유일하게 혈압이 낮아서 판막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판막이 존재하는 곳 5개를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동맥이 헷갈려요. 얘네들을 좀 구분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살짝 언급했는데요. 좌심실에서 나가는 동맥은요, 우리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구석구석에다가 영양분하고 산소를 줘야 해요. 순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때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대동맥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나가는 이 동맥은요, 폐만 갔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동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판막이 존재하는 곳, 짠! 5개 공부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사람의 심장입니다. 이심방, 이심실. 위에 있는 방 2개는요, 심방, 우심방, 좌심방. 밑에 있는 방은요, 심실, 혈액이 나갈 겁니다. 우심실, 좌심실. 여기서 혈액은 반드시 방에서 실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방실 웃어야 되겠죠? 방에서 실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심장의 구조, 이심방, 이심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보너스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심방과 심실에서 혈액이 나가야 돼요. 펌프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장은요,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었겠죠. 선생님이 맨 처음 시작할 때 근육성 펌프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심장의 근육에 대해서 살짝 공부하고 올게요. 네, 사람의 근육에 대해서 살짝 공부합니다. 사람의 근육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내 의지 여부에 따라서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내 맘대로 수의근이라고 하고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의 팔이나 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은 내 맘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겠죠? 접었다 폈다 할 수,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내 맘대로는 수의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몸속에 있는 장기들 가운데 심장 멈춰보세요. 아니면 지금 소장 움직이지 마세요. 위 움직이지 마세요. 네, 그래서 내 몸의 장기들은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불수의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의지 여부에 따라서 근육을 나눴을 때, 네, 그러면 심장은요, 어디에 속할까요? 네, 불수의근.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장은 내 맘대로 정지, 내 맘대로 뛰어 이렇게 조절할 수 없고요. 그 다음 2번째,
우리 사람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하는데요. 한 예로 우리 치킨에 있는 닭다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치킨 좋아하세요? 네. 닭다리 살을 뜯었을 때 한 결씩 떨어지죠. 이런 건 우리가 가로무늬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내장, 똥집 먹어보셨나요? 아니면 곱창 먹어봤나요? 곱창이 혹시 닭다리 살처럼 결대로 떨어지던가요? 혹시 곱창을 씹다가 맛이 이상해서 뱉어본 적 있나요? 뱉었을 경우에 내장이나 곱창 같은 경우는 다 조각조각 잘라져요. 이런 경우는 민무늬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무늬근과 민무늬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가로무늬근 같은 경우는요. 강한 힘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쉽게 찢어지거나 그런 파손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민무늬근 같은 경우는요. 강한 힘에는 약해요. 대신에 민무늬근의 좋은 점은 뭔가 하면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심장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까요? 심장은 한 번 막 움직이고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요. 민무늬근도 존재합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민무늬근이면서 우리 아까 좌심실에서 혈액이 나간다 그랬죠? 어디로 나갔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순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대한 많은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좌심실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혈액을 쫙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심장의 수축에 의해서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는요. 심장 안에 무슨 근이 존재할까요? 그렇죠. 가로무늬근이 같이 존재해요. 가로무늬근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강한 힘을 견디기 위해서요. 이해하셨나요? 심장의 근육 때문에 살짝 얘기해봤어요. 심장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불수의근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심장은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움직여야 돼요. 민무늬근이면서 좌심실에서 힘차게 내보냅니다. 그 혈압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가로무늬근도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근육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해 볼까요? 네, 그러면 심장이요. 이러한 근육에 의해서 이 아이가 콩닥콩닥 뛸 겁니다. 수축할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심장 박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심장의 수축 이완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 심장이 콩콩콩콩 뛰게 되는데요. 휴식 상태에서 심장은요. 1분에 60 내지는 70회 정도 수축할 거고요. 그럼 1분에 60회에서 70회면 1시간이 60분이면 하루면 24시간. 1440분이겠죠? 해서 하루 동안에 약 심장은요 10만 번 수축합니다. 10만 번 이상 수축합니다. 그 다음에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평생을 봐주시면은요 26억 번 이상 수축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 심장이 만약에 한 번 수축할 때 나가는 혈액의 양을 보면은요 약 한 80ml 정도 되는데요. 1분당 한 번 수축할 때 80ml 정도 나가니까 1분에 60에서 70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1분에 80ml에다가 70회를 곱해주면은요 약 5리터 정도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우리 몸을 향해 나갈 거고요. 나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데 심장으로 컴백하는데 약 40초에서 5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수치는요 충분히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박동을 뛰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데는요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이 같이 조절을 담당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요. 이때 교감하고 부교감신경은요 서로 반대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길항작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너무 추운 곳에 있어요. 처져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심장박동을 촉진시켜요. 그럼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져요. 그런데 심장박동이 무한정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빨라지다가 너무 빨라질 것 같으면 이제 조금 좀 심장박동을 억제시켜야 되겠죠? 그러한 경우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심장박동을 감소시켜줍니다. 해서 심장박동을 증가시켜주는 교감신경과 심장박동을 감소시켜주는 부교감신경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심장박동을 조절해 줄 거고요. 또 하나 심장박동 조절에 관여하는 것은요. 우리 몸의 허리 뒤에 있는 신장의 윗부분 부신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에 의해서 심장박동은 증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너무 심장박동이 촉진되다 보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역시 어느 정도 분비되다가 조절시켜줘야 되겠죠. 내 몸은 그만큼 똑똑해요. 그 다음에 심장 자체에서도 스스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감지를 하여 혈압을 조절해주면서 심장박동을 조절해요. 그러면 심장박동이 이렇게 뛰는 원리는요, 자율신경계나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 외에 스스로 또 하나 박동을 조절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심장은요 근육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죠? 네, 이러한 근육들이 스스로 뛰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장박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심방 안에 있는 근육 가운데 동방결절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동방결절이라는 근육에서 전기를 발생합니다. 그럼 이 전기는요, 이 전류가요, 방실을 따라서 그 다음 근육인 방실결절로 전달되면 심방이 완전히 수축하고 이 심방이 쪼그라들어요. 수축하면 얘가 늘어나면서 혈액이 내려오겠죠. 그 다음 심방이 수축해서 심실이 늘어나면 혈액이 내려왔다가 다시 심실이 수축합니다. 그러면 다시 심방이 수축해요.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해요. 해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결국에 끊임없이 펌프 작용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일어나겠죠. 우리 심장이 이렇게 똑똑해요. 이해하세요? 심장 박동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심장이 콩콩콩 심장 박동 뛰는 이유는 자율신경계가 작용하고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요. 호르몬이 작용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근육 자체에서 동방결절이 근원이 돼서 여기서 전기를 발생해서 그 전류에 의해서 심장이 뛰게 돼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심장 박동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어요.